안녕하세요. 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그 원인이 과연 업무 때문이었는지를 두고 정부 기관과 법원의 시각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중요한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의 본질입니다. 남겨진 가족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이 걸린 이 중요한 판단, 과연 누가 어떻게 내리는 게 맞을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집요하고 심각한이라는 기준이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서 실제 판결이 뒤집힌 사례들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공식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보통 컴멜이라고 하죠. 여기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아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소송 건수인데요. 2020년에 29건이었던 게 올해는 무려 75건까지 늘었습니다. 이건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갔을 때 공단이 지는 비율, 즉 패소율이요. 보시면 35%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원에 간 사건 3건 중 1건 이상은 공단의 판단이 틀렸다고 법원이 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공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른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불일치가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아마도 공단이 사용하는 내부 규정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단은 이런 사건을 평가할 때 자체적으로 만든 업무 관련성 조사 지침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일종의 매뉴얼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예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두 단어를 지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들어있는 집요하게, 그리고 심하게. 이 표현들이 너무 모호하고 또 증명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실제로 지침에 나와 있는 심한 괴롭힘의 예시들을 보면요. 이 기준이 얼마나 깐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상사의 모욕은 그냥 모욕이 아니라 인격을 모독해야 하고요. 동료의 모욕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작정하고 집단으로 해야 합니다. 또 모든 행위는 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폭행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사실상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단의 결정이 법원에서 어떻게 뒤집혔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2022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 네트워크 관리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분의 죽음이 업무와 관련 없다고 봤지만 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당시 고인의 근무 환경입니다. 2주 동안 야근이 계속됐고 주말에도 훈련 때문에 나와서 새벽에 퇴근했고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았고 동료들은 다들 바빠서 도와줄 여력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잠깐 통화하는 게 전부일 정도로 과로에 시달렸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공단과 법원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공단은 업무랑 정신 상태의 관련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아니다. 그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결국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결론이죠. 다음은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던 한 교육 공무직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보육교사이자 교육실무사로 일하셨습니다. 이분이 겪었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은 기본이었고요. 교장으로부터 일 처리를 바보같이 한다. 어딜 감히 교장에게 따지냐는 폭언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공단은 고인이 원래 앓던 우울증이나 가족 갈등 같은 다른 요인들을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고 그 결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요, 유족들이 이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을 한번 보세요. 2020년 9월에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소송을 거쳐서 2022년 6월에야 공단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의 2년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렇게 길고 힘든 싸움까지 해야 했던 겁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들이 계속 나오면서 당연히 사회적인 논쟁이 시작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공식적인 입장은 어떨까요? 박해철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법원까지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늘고 있다면서 현재 공단이 쓰고 있는 내부 지침을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우선 이런 소송이 전체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고 말하고요. 패소율이 높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승인된 사례들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정책 연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또 그 논란의 지침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사관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법원에서라도 정의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부기관은 자신들의 절차와 기준을 방어하고 있는 거죠. 같은 비극을 놓고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 한 사람의 생명을 제대로 평가하는 진정한 기준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갈등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